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의식 자체를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의 초점은 뭐예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죠?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 자신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자신의 현재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나라 그러면 I am, 나는 이다. 뭐예요? that, 이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I am that. 나는 이것이 내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I am이 나라 그랬죠. 그렇듯이 that은 뭐예요? 피해. 의식인데 I am이 난데, 존재가 난데 나를 I am 존재로, 의식 자체로 보지 않고 나는 뭐예요? 의식에 들어있는 그 위에 붙어있는, 붙잡고 있는 that, 이것을 지금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식인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피해의식뿐만 아니라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여기에 수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의식, 아니면 뭐 강박의식,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에 놀러를 갔는데, 와, 산에 가니까 벚꽃이 쫙 피어 있고 햇빛이 이렇게 들면서 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우와, 아름다운 산,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한번 똑같은 날에 갔습니다. 비가 막 오네. 하늘은 우중충하네. 벚꽃이 다 떨어졌네. 이 뭐야? 화가 확 나는 거야. 에이씨, 기분 나빠. 자, 똑같은 산을 봤습니다. 똑같은 데 갔어요. 똑같은 데 갔는데 작년에는 너무 좋았는데 올해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 탓이에요? 그래, 산은 항상 내가 거기에 없을 때도 다른 날 오면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산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항상 그대로 있었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산을 이렇게 눈으로 봅니다. 본다. 그러니까 샨티가 항상 있었고 아랑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선을 봤어. 만났어. 그런데 갑자기 존재하게 된 거야.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샨티의 세계에서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랑의 세계에서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봄으로서, 내가 느낌으로서 비로소 이것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가 있죠. 그죠? 꽃을 봤는데 저 꽃이 내가 봄으로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봄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보면 없어. 지금 내하고 관계없으면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아무 관계없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의식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있는 그대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을 비개인적이라 그럽니다. 내 개인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런데 개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 메달이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 그런데 10km를 달린 거야. 10km를 달리면서 저걸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서 집에다가 걸어놔. 저걸 볼 때마다 나는 10km를 뛰었어. 이렇게 이걸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개인적인 걸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내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내 거 아니야. 저거 내 거 아니야. 원래 내 거 아니었지. 그러니까 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들은 다 내 거 아닙니다. 다 비개인적으로 내가 없어도 존재해요. 자, 이 세상 뭔가 내가 막 큰일을 할 것 같은데 내가 죽어도 잘 돌아가.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직장 내가 열심히 해가 나오면 저 직장 망할 것 같죠? 잘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잘 지냈어요. 연인하고 잘 지냈어. 내하고 헤어지면 저 큰일 날 것 같지? 잘 지냅니다.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 없어. 자,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모든 것은 뭐예요? 비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은 거기에 내가 붙잡는, 누가 붙잡았어요? 내가 붙잡아 놓고 내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거기다가 기대하고 내가 거기다가 뭔가를 갖다가 계속 들러붙이고 있는 거야. 그럼 왜 힘들었느냐? 저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었어.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었고 상황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었고 저 사람도 항상 비개인적으로 항상 존재했고 저 상황도 내하고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힘들었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다 붙인 내 집착, 내 거,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갖다 붙이고 있는 내 생각.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 것을 가지고 사물과 사람을 보면서 부당하다. 어떤 면에서 뭐 나는 피해를 받았어. 그것도 뭐예요? 불공정하게. 그래서 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를, 지금에 있는 것을 저항하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 기대와 내 기준과 내 신념으로 저걸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안 되면 나는 뭐예요? 피해자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피해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피해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저항이 심하고 지키는 것이 심하고 그리고 방어가 심합니다.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 피해받았다고 생각해요. 피해받았다 하면 저항하고 지키고 방어하는 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가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쁜 놈들 있죠. 나쁜 놈들은 그냥 나쁜 놈이 아니고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쁜 놈이에요. 너 왜 그랬어? 이러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복수하려고. 나 피해받았어. 행복한 우리 가정을 저 사람들이 침범해서 다 깼어. 그래, 나 복수해야 돼.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너희들 다 죽여도 돼. 이제 이런 드라마가 지금 복수 드라마죠, 그죠? 그러면서 피해받았는 거 우리도 이제 생각합니다. 저 나쁜 놈들, 그래, 죽여도 돼. 저놈 새끼들 이렇게 하는데 나쁜 사람 한 명도 사실 없어요. 이 세상에 나쁜 놈 없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깡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욕하고 그한테 깡패들이 집에 가서 딸한테 눈치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야? 가해자야, 피해자야?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해자들이에요.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부모한테 내가 피해자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엄마를 계속 말할 때도 퉁 쏘듯하고 엄마 따뜻한 말도 안 받아들이고 계속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돈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돈을 안 빌려줬어. 안 빌려줬는데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 잘해줬는 것도 다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피해받았다는 이 트라우마, 이 상처, 이 생각을 한번 가져버리면 다른 거는 다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을 한번 내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 첫째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해받았다는 익숙한 이 프로그램,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의식의 틀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딱 지어져 있는 거예요. 딱 틀이 지어져 가지고 요 틀에서 찐빵 찍듯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대로 빡 찍어내고 계속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동 프로그램으로 자기가 찍어내고 있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자기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확정적이에요. 저놈은 원래 나쁜 놈! 우리 엄마는 이래! 우리 아버지는 이래! 저 사람은 원래 이래! 이렇게 뭐예요? 확정을 딱 해놨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아! 자기가 맞아! 이렇게 확정해놨기 때문에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 생각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아닐 수도 있거든. 옆에서 누가 이러면 화를 확 내요. 화를 확 내면서 자기의 확정적인, 자기의 이 피해받았는 이 생각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옆에서 이야기해도 자기의 생각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감정이 대부분 충동적이고 상당히 감정적이면서 제어가 잘 안 돼요. 한번 피해의식에서 나 억울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한번 나와버리면 이것이 확 제어가 안 되게 튀어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에 대해서 관용이 없어요. 좀 여지를 안 둡니다. 여지를 안 주고 맞잖아! 확 이렇게 뭐예요? 확정적으로 확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대부분 폭력으로 나갑니다. 네가 죽고 내 죽자! 이러면서 네가 안 받아들여! 이거 맞는데 왜? 이러면서 상대는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역시 안 받아들이는 거 더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폭력성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금 이 시스템에 의해서 가해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사실은 가해자입니다. 너 가해자야, 피해자야?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 그럼 너가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아? 가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것도 좀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 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너는 가해자인데? 그것보다 좀 나쁜 시점이 아닐까 싶어서. 저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생각을 의심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진짜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의심해보면서, 그럼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지? 이것이 합리적인가? 이것이 객관적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 느낌이 그래! 내가 딱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갖다가 약간 씹는 것 같아. 지금 이걸 의심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나? 누구나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회피하면 너 뭐 언제 정리할래? 너의 의식을 올바르게 지혜롭고 성숙한 의식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네가 잘 살지. 그런데 이런 의식 안에서 잘못된 의식이 들어가 버리면
이 비어있는 의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는 너무 확정적이야. 지금 내한테도 확정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야, 원장한테 확정적인데 이 세상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해.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걸 네가 알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야.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도 잘 안 듣는다고. 조금 내게 맞으면 받아들여. 그만큼 내 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생각, 의심하지 않고 자기 것이, 자기 느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상황이 뒤틀려 버린다고. 그래서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저 옆에 있는 상황과 사람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고통은 내가 내한테 주는 거야.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게 고통스럽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고통스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라. 그래서 고통이 외부에서 누군가가 내한테 줬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내가 나한테 주고 있는 거거든. 이걸 지금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인을 본다 그러면 어릴 때 약할 때 과거에 있는 트라우마, 상처, 어린 시절에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경우, 안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 게 커요. 나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 좀 공감해줬으면 좋겠어. 나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부모님이 안 받아주네. 이게 인정을 잘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정과 사랑을 원한단 말이에요. 인정과 사랑을 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한테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이거 주면 다 돼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오늘 80점 맞았어 이러면 우와 80점이나 인정을 빡 해주는 거야. 대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정을 빡 깎아버려. 80점이 뭐야? 이렇게 빡 깎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안에서 이게 상처가 확 생기고 피해의식이 확 들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 열심히 해서 80점 맞았는데 이거 정당한 건데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비교. 이 피해의식은 어디 생기냐면 이 비교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항상 여신은 여신으로서 자신을 봐줘야 되는데 자기로서 안 보는 것은 누가 안 보냐면 본인이 자기를 계속 비교하는 거야.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써,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고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를 깎아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해서 피해를 줬는데 이걸 부모가 나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부모가 옛날에 나를 안 좋아하고 동생을 더 좋아했어. 부모님이 저 주변에 있는 친척들을 누구를 더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비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 좀 더 잘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지. 모범적으로 쟤처럼 좀 해봐. 이렇게 했지만 1등을 이야기한 건 아니야. 그런데 비교를 내가 당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피해의식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의 이 특성이 자존감이 이렇게 많이 낮죠. 그죠? 스스로 존재하는 데 대한 느낌이 아니고 자존심이 세다 그랬죠. 지키는 마음이 센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고 지키는 마음이 세고 자기 존재에 대한 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느낌은 어디 있어요? 행위에 있어. 내가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뭐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지금 자기 존재감을, 그래서 뭔가를 잘하면, 잘 돼 있으면 자기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내면에는 항상 요 의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실제 하느냐는 거야. 내가 진짜 피해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피해가 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자, 어릴 때 아버지가 집에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을 엎고 깽판 쳤어. 자,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잖아.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아버지가 술 안 취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와가지고 아들아 이리 와라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왔다 하면 술 취해가 막 아니면 술 먹고 뭐 매일 이렇게 그냥 어디 쓰러져 있든지. 그러면 제가 뭐예요.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제가 죽여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이 상황을 불행하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내 인생이라고.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학교에 열심히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이 없지만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아주 어릴 때는 아예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가 구슬 따기라도 열심히 연습해가 구슬을 따가지고 용돈이라도 챙기고 이게 생존하는 거야. 왜? 상황을 받아들였잖아. 만약에 내가 상황을 안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막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고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이런 집에 왜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뭐예요? 비관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금 원망만 하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럼 병자가 됐겠어. 그런데 받아들였잖아. 이게 이렇구나. 그래. 이렇더라도 나는 그래도 잘해야 되겠다. 그 상황에서 고생하는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하든지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효자함 돼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돈도 최대한 아껴 쓰고 집에 들어가서 안 어지르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가 없어요? 피해의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환경에 의해서든 어릴 적에. 누구보다도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 자체는 자기가 만든 거야. 왜 만들었어? 자기의 기대와 욕심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생명은 다 기본적으로 생존의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생존하려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생존의식이 클수록 피해의식이 큽니다. 어떻게 하든지 생존해야 되겠다. 해무. 부모님도 좋고, 부모님도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데 왜 계속 생존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지? 두려움이랑 사랑이 좀 같이 가지고 자꾸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부모님들도 언제나 너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너를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생존을 항상 보장돼 있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생존이 보장 안 된 사람 있어요? 잘 보장돼 있어. 집에 가면 그래도 다 걱정하고 뭐야? 제일 소중한 자식들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생존하려고 난리를 치냐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생존의식이 제일 아래쪽 차크라라 그랬죠. 생존의식이 기본으로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이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문명으로. 그러면 두 번째 차크라가 자기 자신으로서 나의 삶을 사는 거죠. 나로서 바로 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자율적인 자기로서 안 서 있고 계속 외부를 쳐다보면서 생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자기의 낮은 의식의 문제지 실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의식의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내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 없었어요. 근데 없지만 뭐예요? 씁니다. 없는데도 써요. 어떻게 써요? 공부했는 거 옆에 누군가 친구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할머니가 무거운 짐 지고 하면 쫓아가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떻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쓰는 이 에너지, 풍요로움의 에너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데도 가난하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쓰거든.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쓰면 돌아오는 것이 인정이고 풍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쓰고 지키고 나는 약해. 나는 없거든. 나는 원래 없어. 절대 안 써. 누가 달락하면 내한테 달라 그러지 마. 이러면 주변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많죠. 제 주변에 항상 애들이 꽉 있었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반장. 우이. 그러니까 돈이 없지만 반장 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쓰니까. 우리가 의식이 좀 더 올라가면 사랑으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생존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제발 생존으로 살지 말고 지금 나가지고 알바해도 1시간에 10,000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해도 잘 살아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먹을 게 진짜 없었잖아. 그런 시대도 살았는데. 그러니까 생존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본인을 좀 더 자기 인식,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잘 탐구를 해보고, 진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아, 나는 피해의식이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진짜인지, 아,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알아차려서, 이제는 바깥으로 여는 거,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도록.